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율포 해수욕장입니다.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차박에 대한 리허설은 끝났고요. 이제 아들이랑 진짜로 차박을 한번 1박 2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해봤을 때 차에다가 짐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잠자리를 같이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타프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래서 차 앞에 타프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다 일단 웬만한 짐들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차에는 순수 아들하고 잘 수 있는 침구류하고 침낭 뭐 이 정도 넣어놨습니다. 아마 뭐 제가 키가 173인데 제가 누워도 뭐 딱 맞았으니까 뭐 아들이랑 자는데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카시트가 있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오늘은 뭐 카시트, 유모차, 뭐 짐 이런 것들을 다 타프 아래에다가 다 옮겨놨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자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지난주에 리허설 한번 끝냈고 오늘 한번 실제로 차박을 하면서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시간에 딱 5% 정도 전기가 달았고요. 지금 제가 전라남도 나주에서 이쪽 어디죠? 이거 율포해수욕장까지 이동을 하는데 한 80km 정도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전기는, 배터리는 한 75% 미만까지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배터리가 한 75%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뭐 1시간에 5%라고 쳤을 때 뭐 시간은 충분하죠, 내일까지.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하면서 이따 한번 잠자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더워서 저는 계곡으로 오고 싶었는데 저희 아들이 바다로 오고 싶다 그래갖고 또 이렇게 바다로 왔습니다. 사실 아직은 너무 덥네요. 낮에 보니까 31, 2도까지 올라갔는데 타프 하나 치고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다음에 계속 바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와, 너무 더워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계곡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뭐 바다 오고 싶다 그러면 바다 오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 아들은 조개를 캐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뭐야? 밤인데 밤? 발에 모래 들어갔어? 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차박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들이랑 둘이 캠핑을 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짐을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놨고요. 지난번보다는 훨씬 좀 깔끔해졌죠. 지금 여기 차에 있는 짐들은 다 이쪽으로 타프를 치고 밖으로 다 빼놨고요. 지금 여기에는 정말 오리지널 침대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 이제 침낭을 놓을 거고, 오늘 세팅이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잘 거고, 이따 한번 누워서 불편한 거 있는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빠랑 캠핑하니까 좋아? 진짜 이제 또 차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캠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프나 뭐 테이블, 사실 이런 장비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캠핑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날씨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뭐 이동식 에어컨이나 혹은 겨울에는 이동식 난로를 켜더라도 아이들하고 함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차에서 혼자 하룻밤을 자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결국은 차에서 잔다는 것은 이 공조장치, 에어컨과 히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과 함께 같이 자는 것, 그리고 텐트보다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이런 집 같은 곳에서 자는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죠. 제가 결국은 지난주에 잘 때도 뭐 아시다시피 아침에 막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예를 들면 텐트로 캠핑을 할 때 제가 비가 많이 오면 빗소리가 막 났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건 배수가 잘 될까? 내일 이거 어떻게 말리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차에서 자니까 그런 고민이 일단 없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아들하고 캠핑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맛있게 밥 먹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타프, 뭐 제가 일부러 조금 미니멀하게 하려고 오늘은 뭐 숯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갖고 왔고요. 진짜 버너 하나, 냄비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이런 햇반 이런 거 갖고 왔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먹고 타프 하나 치고 이렇게 깔끔하게 먹고 들어가서 자면 되니까 일단 짐으로 쳤을 때는 텐트 빠졌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자충 매트 빠졌죠.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뭐 선풍기 이런 거 빠졌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벼운 경량화된 상태에서 차에다 싣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되게 편해요. 지금 굉장히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내일은 사실 우리 캠핑 하시는 분들 뭐 시간이 진짜 많아서 2박 3일 3박 4일 하면 몰라도 이렇게 1박 2일밖에 못하는 캠핑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래는 캠핑을 하면 내일 텐트 어떻게 접지, 뭐 비 올 때는 이거 어떡하지, 가서 어떻게 말리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타프 하나만 접으면 끝나요. 이게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또 그냥 들어가서 자면 돼. 에어컨 켜고. 결국은 저도 사실 캠핑은 좋아했지만 차박은 안 해봤는데 라브4를 사고 나서 차박 나쁘지 않다. 근데 결론은 이 차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차박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캠핑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라브4를 사서 캠핑을 하겠어요 라고 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처럼 늘 이 캠핑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라브4를 사서 캠핑을 하면 괜찮아요. 네, 잠은 차에서 자면 되니까. 그리고 저기도 뭐 부족함 없으니까. 저랑 첫째 아들하고 자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내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잘라면 카니발도 안 되죠. 호텔 잡아야죠. 그죠? 어쨌든 예, 아주 중간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해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율포 해수욕장인데 사실 이쪽 소나무 숲 근처가 다 취사랑 야영 금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하고 캠핑을 하는데 뭔가 불법적으로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4만원을 내고 근처 캠핑장을 가긴 했지만 사실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개수대 있고 화장실 있고 진짜 캠핑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취사랑 야영 텐트 설치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히려 그냥 좀 뭔가 통제된 수준에서 허용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저는 법을 어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하고 싶지만 못해요. 저는 4만원 내고 캠핑장을 갔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좀 썼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사람들도 많고 취사 야영 텐트 설치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좌우측으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바다를 뭐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결국 이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 또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이게 아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되게 좀 인류애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 아빠로서 뭐 이렇게 엄한 아빠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같이 캠핑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아빠. 그게 사실 저의 육아의 어떤 방향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시원하게 또 잘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방에서 방이라뇨, 차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뭐가 재밌어? 얘기해봐. 바다에서 저기서 본 게 맛있다. 맛있어? 바다에서 이렇게 본 게 생각보다 넓어요. 이게 라브4가 되게 좁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시면 뭐 여유롭죠. 여유롭고 저도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트렁크 시트가 없는 상태라서 머리가 조금 부족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좀 사선으로 자면은 문제 없어요. 나중에 사면 되죠 뭐. 나중에 안 사면 하면 돼. 됩니다. 아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오늘도 차박도 재밌게 끝날 것 같아요. 오, 잘 됐다. 베이비. 여러분들도 한번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 핸드폰 카플레이를 연동을 시켜놓으면 뭐 이렇게 물론 애들한테 이렇게 영상 보여주는 거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 영화관에서 온 느낌처럼 들어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카플레이를 연결해 놓으면 무선으로 또 이렇게 돼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좀 우리 아이도 좀 잘 시간인데 오늘 완전히 좀 들떠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맥주 안주로 사려고 사놓은 건 샌드위치인데 지가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해요. 아들이 행복하대요. 네, 이제 차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희 아들은 되게 즐거웠는지 완전히 지금 뻗어 있고요.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조금 또 새로운 걸 또 발견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혼자서 차박에 대한 리허설을 한다고 했었죠. 그때 테스트 했다 그랬을 때 1시간에 5%씩 전기가 소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 정도가 소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어제도 제가 한 80에서 90km 정도 집에서 차박지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배터리가 한 75% 정도 남아 있었었고, 그리고 한 저녁 8시부터 차 안에서 이제 에어컨을 켜놓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5시에 전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엔진 도는 소리 때문에 깼는데, 결국은 5시쯤 딱 되니까 PHEV의 배터리가 완전히 이제 하이브리드용 10%만 남겨놓고 완전히 방전이 됐었고, 그러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엔진을 켜서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공조기를 켰다가 꺼졌다가 켰다가 껴졌다가 이게 반복했어요. 거의 이제 10분에 한 번 꼴로 10분에 한 1분 정도씩 엔진이 들어왔었어요. 어쨌든 차박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새벽 5시에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엔진이 개입을 했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캠핑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차박을 하는 공간이었다면 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옆에 있던 텐트라든지. 왜냐면 어쨌든 가솔린 엔진이 돌면은 매연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고 또 엔진 소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달랐을까, 저는 이제 1시간당 5%씩 생각을 하고 75%에서 하이브리드 10% 뺀다 쳐도 65%니까 한 12시간 정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7시 8시쯤 일어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는 지난번과 이번의 차이가 뭐였냐면요, 지난번에는 제가 일단 에어컨도 1단으로 틀어놨었고, 그 다음에 실내 모드로 제가 에어컨을 틀었었어요. 실내 모드로. 근데 어제는 저희 이제 와이프가 애기랑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외기 모드를 해야 밖에 있는 산소가 이게 유입이 되니까 애기한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줘서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말을 들어서 어제는 이제 외기 모드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외기 모드로 켜놓고 잤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몰랐다가 안 사실인데, 거의 이제 외기 모드를 해놓고 자니까 에어컨은 똑같았고요, 1단으로 똑같았고, 결국 달라진 환경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결국은 실내의 온도로 이렇게 순환해서 할 경우에 이미 차가워진 온도를 얘가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런 에어 컴프레셔가 작동하는 빈도가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기 모드로 할 경우에는 어제 또 굉장히 습했거든요. 제가 이제 전남 보성의 율포해수욕장에서 잤는데, 지금 밖에가 그때가 어제 야간에도 한 28도 9도 해서 습도도 굉장히 높았고, 바닷가다 보니까 당연히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결국은 외부에 있는 습한 공기를 가지고 에어컨으로 에어 컴프레셔가 더 빈도 높게 작동을 하면서 결국은 기존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면 1시간당 약 한 7%씩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7%가 작아 보일지라도
야 뭐 1시간당 5%랑 7%랑 별 차이 없잖아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PHEV는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전체가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시간에 5%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시간에 7%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새벽 5시에 갑자기 이제 엔진이 개입했던 요런 실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겠네요. 이게 저도 이제 좀 더 알아보겠지만,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내 온도로 했을 때, 실내 순환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텐트에서 잠을 잘 때, 저도 이제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텐트에서 잘 때는 제가 항상 이제 뭐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이런 것도 갖고 다녀요. 난로도 피우고 뭐 안에서 취사도 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차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차박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모드로는 1시간당 5% 정도가 돌아가고, 실외 모드로 했을 때, 외기 순환으로 했을 때는 1시간당 7% 정도씩 떨어진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에어컨의 강도가 더 세면 세질수록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어제 폭염주의보였거든요. 결국은 완전히 더울 때, 한낮 더울 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잠잘 때 차 자체가 막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1단으로 해놓고 자도 충분해요. 네, 계속 에어컨이 돌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막 우리가 막 땅볕에서 있다가 시동 켰을 때처럼 막 풀로 막 세게 돌려서 막 시원하게 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뭐 결론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오늘 아들하고 처음으로 차박을 했고요. 새로운 사실도 또 알아냈고 아주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한여름이고 아직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데, PHEV의 원격 시동을 걸었을 때 에어컨 프레셔가 작동을 안 하는 거는 빨리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올 여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뭐 단순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왜 조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불편함은 좀 있었지만, 이 차박에서 별도의 차박 매트가 없어도 저는 이제 스티로폼 매트라고 하나요? 저도 그냥 캠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매트가 있어서 조금 얇은 거, 스티로폼 매트 그것만 깔고 이제 이불 얇은 거 깔고 침낭 덮고 잤는데, 뭐 푹신푹신한 것도 다 푹신푹신하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는 조그마니까 뭐 당연히 실내에 부족함 없고, 지난번에 처음에 리허설 했을 때는 제가 이제 2열 시트를 둘 중에 하나만 폴딩을 해서 한쪽에 짐을 놓고 제가 한쪽에서 자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좁다 아니면 좀 뭔가 짧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는 오히려 타프를 밖에다 쳐놓고 웬만한 짐들은 다 밖에 빼놨고요. 뭐 당연히 빼놨죠. 밖에서 밥 먹고 다 했으니까 밖에 다 빼놨고요. 안에는 순수하게 2열 시트를 다 폴딩했고, 보여드렸다시피 완전히 이제 침구류만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안에서 가볍게 뭐 저는 이제 맥주 한 잔 정도 했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저도 173에 몸무게가 90kg, 뭐 키는 작지만 뚱뚱한 편인데,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누워도 이렇게 일자로 쭉 뻗으면 목이 남아요. 그러니까 짧아요. 왜냐면 에어 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박용 차박용 매트가 있으면 목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자니까 문제 없었고, 뭐 아들은 당연히 조그마니까 문제 없었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또 캠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진짜 매력적인 게, 또 아침에 살짝 이제 새벽 이슬처럼 해서 비가 살짝 왔는데, 이 썬루프에 맺히는 그 물방울, 그리고 차에 톡톡톡 떨어지는 그 소리, 이게 너무 좋고, 물론 캠핑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 텐트에서도 빗소리 들으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엄청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정비를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이 드니까 훨씬 마음이 좀 더 가볍고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즐거웠어요. 차박 진짜 즐거웠고, 앞으로 조금 더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확실히 짐이 되게 간소화돼요. 그러니까 제가 캠핑을 할 때는 막 텐트 뭐 등등등등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막 예를 들면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그 다음에 텐트, 밑에 매트, 그 다음에 뭐 안에 이제 까는 이불, 뭐
뭐 등등등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차박을 하니까 이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침구류 같은 것들이 되게 대폭 줄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훨씬 더 간단해요. 제가 봤을 땐 2배, 3배 이상으로, 3, 4배 이상으로는 캠핑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다. 물론 이제 4인 한 가족 전체가 차에서 잘 수는 없겠지만, 뭐 커플이나 혹은 뭐 저처럼 둘째는 이제 와이프가 조금 케어해주고, 또 와이프 입장에서도 첫째를 제가 데리고 주말에 나가줘야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 첫째들이 원래 한 4살, 지금 5살쯤 되면 약간 정신이 좀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막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뭐 일보다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뭐 아무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여가 생활을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나가는 카니발이 자꾸 보여요. 되게 웃긴 소리인데, 카니발 이런 PV5 이런 데면 진짜 편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편하겠다. PV5 특히, 와, 뒤에 그 PV5 화물용으로 사서 그 안에 격벽 그거 이제 튜닝 해갖고 없애버린 다음에 그쪽을 약간 캠핑카처럼 이렇게 개조해서 하는데도 한 200~300만 원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래요. 이 승차감이나 어떤 차량에 대한 어떤 신뢰성, 내구성,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심, 브랜드가 주는 어떤 신뢰감, 이런 것 등등 다 고려해서 산 거기 때문에 모든 면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뭐 결국은 라브4도 차박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저도 아마 근데 이번엔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이제 조금 더 날이 풀리면 더 자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